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싸늘했다.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방 안을 휘저을 때마다 서연은 가슴속까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다. 조용한 거실, 반쯤 식은 커피, 그리고 낮게 울리는 냉장고 소음. 일상처럼 익숙해야 할 풍경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고 이태로워 보였다. 남편 민주는 오늘도 늦는다고 했다. 거래처 회식이 있다고,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한다고. 그런 말은 더 이상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처음 몇 번은 믿었다. 몇 번은 의심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체념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폰을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알림이 울렸다. 민준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서 진동했다. 오늘은 그가 부주의하게도 폰을 두고 나갔다. 서연은 망설였다. 몇 번이고 손끝이 화면을 향해 움직였다 멈췄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천천히 폰을 들었다. 잠금은 걸려 있지 않았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무방비하게 열려있는 그 세계. 메시지 알림창에 아라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모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메시지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꺼내졌다. 보고 싶어요. 순간 모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손끝이 떨렸고 눈동자가 화면 속 그 이름을 따라 움직였다. 알아. 회사 인턴이라고 했다. 처음 본 날 인사하면서 해맑게 웃던 얼굴. 서연 씨, 많이 들어봤어요. 민준 팀장님이 자주 이야기하셔서. 그때는 별 의심 없이 웃으며 맞아줬다. 전부 활기찬 후배쯤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메시지는 너무도 다정하고 친밀했다. 메시지 창을 열자 주고받은 대화들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으로 와요. 아인도 있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심장이 쿵쿵 뛰며 가슴을 조여봤다. 그러나 그녀는 폰을 던지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천천히 호흡했다. 그녀는 단숨에 폭발하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 충격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혼돈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냉정해졌다. 다음 날, 서연은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넥타이를 매주고 평소보다 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렸다.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가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민준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마워. 오늘은 꼭 일찍 올게. 서연은 거짓말을 할 줄 알았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 그의 눈빛 속 숨겨진 불안함, 모든 게 너무 뻔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백화점에서 케이크를 샀다. 와인을 한 병 고르고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접시를 꺼냈다. 그리고 거실을 정리했다. 조명은 부드럽게, 음악은 잔잔하게. 그녀는 무대 세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았다. 해가 질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롱코트를 입은 그녀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라고 합니다. 민준 팀장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해서.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라는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케이크 좋아하시죠? 같이 드시려고 준비해뒀어요.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결국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거실, 세팅된 식탁,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여자. 그 순간 아라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너무 늦게, 이날 밤 민준이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와 그의 비밀스러운 후배는 이미 마주 앉아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흐르는 음악 속에서 그는 순간 멈춰 섰다. 문턱을 넘기 전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너고, 이게
앉아. 우리 다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소는 사라졌고 얼굴에는 냉정한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라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진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걸. 거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서연은 민준과 아라를 마주보며 천천히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잔을 기울여 한 모금 마시고 놓을 때까지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라는 손을 무릎 위에서 잔뜩 움켜쥔 채 눈동자만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보다 더 심했다.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기만 했고 말을 꺼낼 용기도 없었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앉으라니까. 서 있어.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두 사람 모두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민주는 결국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아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순간을 차분히 지켜보는 사람처럼. 먼저 말해볼래요, 아라씨. 아라는 입술을 떨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가 될 줄 몰랐고 팀장님이 집에 혼자 계시다고 해서. 그래서 왔다. 서연이 부드럽게 되물었다. 아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혼자 있는 남자 집에 저녁 시간에 아인까지 챙겨놓고. 서연의 말투는 비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는 듯한 담담한 어조였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아라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시선을 민준에게 돌렸다. 당신은 변명이라도 있어. 민준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서연아, 이건 오해야. 그냥 일 때문에 좀 챙겨줬을 뿐이고. 일 때문에.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업무 대화가 보고 싶어야. 민준은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급격히 하얘지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갔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아둔 민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저장된 메시지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여기 보면 둘이 언제부터 메시지 주고받았는지 다 나오네. 그녀는 특정 시간을 눌렀다. 화면엔 영화관 티켓과 위치 기록이 함께 떠 있었다. 이날은 나는 시댁 간다고 했더니 당신이 피곤하다고 집에서 쉰다고 했지. 민주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우연히 같은 영화관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열에. 서연은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연아, 잠깐만.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진심이 아니면 괜찮아. 그녀는 마치 독백하듯 읊조렸다. 배신도 순간이면 괜찮고, 거짓말도 잠깐이면 괜찮고, 상처도 대충 사과하면 아물고. 말끝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완벽하게 정리된 목소리였다. 아라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팀장님이 결혼한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깊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상대가 필요했을 뿐이고. 서연이 천천히 아라를 바라보았다. 상대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표정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공허한 시선은 마치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남의 남편을 선택했어요. 그게 덜 부담스러워서. 서연이 물었다. 아라는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다시는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칼날 같았다. 그러고는 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아주 가볍게 말했다. 둘 다 나가요. 갑작스러운 말에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 나가라고. 지금 당장. 서연아, 얘기 좀 더. 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민주는 허겁지겁 일어났다. 그럼 우리 잠깐 밖에서 둘이 같이 나가라고 한 거야. 서연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어차피 만나던 사이니까 나가서 마저 얘기해. 그 한마디에 아라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관계 아니야. 그냥 그럼 나가서 끊어. 둘이 서서 얘기하고 정리하고 그걸 내가 확인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려 할 때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 그리고 둘 다 멈춰 섰다.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둘 다 잘 지켜봐. 문이 닫혔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어차피 이 눈물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숨을 고르고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다. 이 결론을, 이 인생을. 누가 아니라 내가. 거실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한때 따뜻했던 집은 이제 차가운 전장 같았다. 그리고 서연은 그 전장에 홀로 서 있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다. 숨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증거, 기록, 흔적, 모든 것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거리에 차 있었다. 이제 그녀가 움직일 차례였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지자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조용한 거실 한복판, 와인잔이 조명을 받아 붉게 빛났다. 그녀는 깊게 들이마시고 쓸쓸하게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거실 조명을 밝게 다시 켜고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녀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모든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고 백업을 시작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일치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민준이 지운 기록들조차 클라우드 백업에서 다시 복원되었다. 이 결론을 끝낼지, 계속할지, 그 선택은 그녀가 해야 했다. 그러나 선택을 하기 위해선 충분한 정보가 필요했다. 한참 동안 작업을 마친 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끝은 차갑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때였다. 현관문 너머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작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숨죽인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렸다. 아라일까? 민준일까? 둘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 아마 변명과 변명, 눈물과 눈물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잠시 후 알림음이 울렸다.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라는 돌려보냈어. 너한테 할 말이 많아. 민준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필요 없다. 그의 설명도, 그의 변명도, 그의 후회도, 그 어떤 것도. 그날 밤, 그녀는 민준을 집에 들이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서 30분 넘게 서 있었다. 초인종을 몇 번 눌렀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민준은 집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첫 번째 밤이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요란한 감정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평범한 직장인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가장 먼저 증거들을 폴더에 정리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연락을 보냈다.
지원 언니, 법률사무소 변호사이자 대학 시절부터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언니, 오늘 저녁 시간대 중요한 얘기 좀 해라 해.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무슨 일 있어? 오늘 7시 카페에서 보자. 메시지를 확인한 뒤 서연은 짧게 눈을 감았다. 혼자 싸우는 건 끝이다. 이제는 전문가의 손을 빌릴 시간이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종종 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엔 민준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의식한 듯 눈치를 살피다가 다가왔다. 서연아,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해. 여기 좀. 회사에선 사적인 얘기 안 해. 서연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민준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퇴근하고. 퇴근하면 약속 있어.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표정에서 이번엔 정말로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점심시간, 아라는 회사에서 사라진 듯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 팀장님이랑 인턴 아라씨 사이에 무슨 일 있었대. 둘이 나갔다가 누가 봤다더라. 어쩐지 요즘 분위기 이상하다 했어. 아라는 이미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어제의 일이 그대로 회사 안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어떤 소문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코드를 정리하고 메일을 쓰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표정도 호흡도 말투도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퇴근 후 서연은 예정된 카페로 향했다. 종로의 한 작은 카페, 따뜻한 조명과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지원이 먼저 있었다. 서연을 보자마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준비해둔 사진들, 대화 기록, 일치 기록을 순서대로 보여주었다. 지원은 말없이 한 장씩 넘겨보다가 결국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언제부터였어? 모르겠어. 내가 찾은 기록은 2달 전부터.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서연아, 이건 단순한 뇌도 문제가 아니야. 회사 내 상급자와 인턴 사이.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더 크게 가면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언니를 찾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정 말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지원은 차분히 말했다. 원하면 내가 직접 회사 HR에 전달할 수 있어. 그리고 민준 씨와의 혼인 관계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하지만 너의 선택이 제일 중요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상처와 눈물, 배신과 예로움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의 어제 그 표정,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난 끝낼 거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는 걱정과 안도, 그리고 서연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좋아. 그럼 준비하자. 내가 도와줄게.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언니, 나 후회하고 싶지 않아. 이번엔 나를 위해 선택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결심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지금 이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다시 써내려갈 첫 페이지라는 것을. 오늘 밤 조용한 단격이 시작되었다. 지원과의 만남 이후 서연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차분해졌다. 복잡한 감정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짓눌렀던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을 열고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불이 꺼진 집, 조용한 공기, 어쩐지 익숙하면서도 기묘한 공간.
어제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지만 그때의 감정들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불을 켜고 들어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서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손에는 종이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아래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절박함이 진심보다는 이기를 감추려는 방어라고 느꼈다. 회사까지 따라오지 않은 게 고맙네. 서연은 말하며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자 민준이 그녀 앞으로 다급히 다가섰다. 제발, 10분만,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 끝내는 건 10분이든 1시간이든 당신 말은 달라지지 않아. 서연은 차갑게 끊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결정을 했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정? 무슨 결정을 했다는 거야? 서연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하고의 결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누구로 살지. 민준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야.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연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다. 쉽게.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2달 동안 다른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영화관, 모텔, 선물. 뭐가 쉽지 않다는 거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잠깐 흔들린 거라고 했잖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더 문제야. 서연이 낮게 말하자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었으면 그건 감정의 문제지. 하지만 마음도 없는데 몸은 같다는 건 당신의 본성이 그렇다는 뜻이야. 민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민준이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알아하고는 그 이름 그만 말해. 서연은 팔을 빼냈다. 이제 그 사람 얘기 따위 단 1초도 듣고 싶지 않아.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민준은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 문턱 앞에서 멈춘 채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야.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망가뜨린 걸 다시 쌓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 문이 닫혔다. 그 순간 복도에 혼자 남겨진 민준은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집 안에 들어온 서연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몸은 무겁고 심장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탁자 위에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준비할게. 민준이랑은 끝냈어. 지원은 몇 초 만에 답장을 보냈다. 잘했어. 내가 필요한 자료 정리해서 내일 보내줄게. 그 메시지를 확인한 후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결연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심상치 않았다. 누군가 아라가 인사팀에 불려갔다고 수근거렸다. 또 다른 직원은 민준이 부장에게 크게 혼나고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침착하게 문서를 검토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인사팀 직원 하나가 회의실을 찾아와 말했다. 한서연 대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인사팀장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조금 들었습니다. 강민준 팀장과 인턴 정한 씨 사이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지원에게서 들은 대로 이미 예상했던 흐름이었다. 인사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다. 메시지 백업, 통화 기록,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이 안에 있습니다. 그녀가 건네자 인사팀장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고개를 숙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회사 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누군가와 마주쳤다. 알아듣다. 그녀는 새벽처럼 창백했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다. 며칠 만에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다. 대리님. 아라는 작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무섭고 너무 후회돼요. 서연은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오만함도 여유도 미소도 사라진 자리에는 불안과 후회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갈 일 아니었어. 하지만 그 선택을 한 건너라. 저 정말 미쳤었어요. 한순간에 잘못 판단해서. 한순간이면 괜찮다는 게 아니야.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내 인생을 흔든 일이고 내 결론을 무너뜨린 일이야. 그런데 한순간이라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될 거야. 나한테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회의실을 떠났다. 복도를 걸으면서 서연은 처음으로 되돌아보지 않았다. 뒤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 이제 서연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가벼웠다. 회사에서의 일이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연의 삶에서 가장 복잡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후 내내 민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회의실에서 불려나간 뒤 그는 다시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그동안 쌓아 올린 커리어, 동료들에게 보여주던 여유로운 모습, 권위는 단 하룻밤 사이에 모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부재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집중해서 일했고 필요한 사람들과 소통했고 평소처럼 하루를 충실하게 보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연은 천천히 짐을 챙겼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그녀를 스치며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눈에는 궁금증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해는 이미 졌고 도심의 빌딩들은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추운 바람이 불어오자 서연은 목도리를 조금 더 당겨 감았다. 그녀가 주차장으로 향하려던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서연아. 그녀는 돌아보았다. 민준이었다. 정문 근처 한쪽 벽에 기대서 있었고 손에는 캔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물었다. 여기서 뭐해? 민준은 조심스레 다가왔다. 회사에서 오늘 인사팀에 불려갔어. 그래서 징계조사 들어간대. 아라한테도 마찬가지고 나 아마 팀장 자리도 못 지킬 거야. 그가 말할수록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서연은 그 말이 안타깝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서연은 담담하게 물었다. 아무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해서. 뭐라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주는 마치 고원이라도 바라는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있는 건 진심의 후회라기보다는 두려움, 불안,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까 하는 공포였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이건 내가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선택한 일이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러자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혹시 지원이 너한테 무슨 말 했어? 너희 둘이 회사에 뭐 신고한 거야? 서연은 그 질문에 미소 없이 대답했다. 내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한 일이 문제지.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쩔 줄 모르는 표정.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면 안 될까? 그는 마지막 희망을 지듯 말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처음부터. 서연이 그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당신은 결국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민주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그럴 사람이니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당신의 성향이고 방식이고 당신이 만든 선택이야. 민준의 손에서 캔커피가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며 돈탁한 소리가 났다. 그는 절망에 가까운 얼굴로 말했다. 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항상 그래. 그렇게까지 될 줄 모르는 사람들만 뇌도를 하지. 민주는 주저앉을 듯 중심을 잃었지만 결국 가까스레 벽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나 지금 너무 무서워. 회사도 너도 다 잃을 것 같아. 서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가슴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다. 당신은 나를 무서워한 적이 없었어. 서연은 말없이 미소도 없이 말했다. 그게 문제였지. 민주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 걸음을 옮기자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우리 사이 정말 끝이야? 서연은 그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끝이 아니라 정리할 거라. 그리고 서연은 그대로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뒤에서 민준이 부르는 목소리도 더 이상 그녀의 등을 붙잡지 못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불을 켜고 잠시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조용한 집, 혼자 있는 공간. 그러나 오늘따라 이 고요함이 더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해야지. 눈을 감자. 몇 년간 누적된 상처들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을 잠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지원이 보내온 자료들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혼인 관계 정리, 소송 절차, 상담 기록 준비, 필요한 목록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나하나 읽어가며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고르고 필요한 항목들에 체크를 했다. 마치 오랫동안 망설이던 문 앞에서 드디어 손잡이를 돌리는 사람처럼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오히려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결심을 되뇌었다. 내일 첫 번째 절차를 시작하자. 오늘은 남편이 무너진 날이었다. 내일은 그녀가 일어서기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아침은 유난히 조용하게 밝았다. 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오래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그녀가 직접 앞으로의 길을 여는 날이었다. 혼인 관계 정리를 위한 첫 상담을 받기로 한 날. 법률사무소에서 지원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커튼을 걷자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내리며 스스로에게 천천히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회피도 아니고 그냥 내 선택이야.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은 뒤 그녀는 차분하게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출근길과 비슷한 시간대였지만 오늘 그녀의 목적지는 회사가 아닌 법률사무소였다. 사무소에 도착하자 지원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지호는 서연을 보자마자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오늘 괜찮겠어? 응, 마음 준비는 충분히 했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변호사는 꼼꼼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고 서연이 준비한 자료와 USB를 받은 뒤 일련의 절차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대 측의 명백한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 기록, 위치 기록, 카드 내역, 증거의 신뢰도도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넘기며 덧붙였다. 물론 상대가 소송을 피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입장에서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요. 서연은 변호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손은 책상 위에서 가지런했지만 속으로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향한 문턱에서 오는 떨림이었다. 지원이 서연의 손등 위에 손을 살짝 얹었다. 서연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넌 이걸 해낼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언니, 나 무서운 게 아니라 후회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더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변호사는 절차를 모두 설명한 뒤 상담을 마무리하며 서류를 건넸다. 첫 공식 절차는 서연 씨가 서명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었다. 몇 초 동안 종이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어쩌면 지난 몇 년의 결혼 생활이 이 한 번의 서명으로 다른 색을 갖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펜이 종이를 스칠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에요. 서명은 그렇게 끝났다. 사무소에서 나와 지원과 함께 점심을 먹고 헤어진 뒤 서연은 잠시 서울거리를 걸었다. 겨울 공기는 차갑고 바람은 세찼지만 오늘만큼은 그 바람이 그녀를 흔들지 않았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쌓여 있었다. 모두 민준이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다. 어디 있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갑자기 하면 나 정말 미치겠어. 회사에서 일이 커졌어. 도와줄 수는 없겠어. 제발 답 좀 해줘. 서연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끌릴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핸드폰을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고 따뜻한 라떼를 주문한 뒤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고요함도 잠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다. 회사 번호였다. 잠시 고민 끝에 서연은 전화를 받았다. 한서연 대리님이신가요? 인사팀장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그는 조금 조심스러운 톤으로 말을 이었다. 오늘 강민준 팀장님이 회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서 혹시 연락이 닿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불안정하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사팀장은 잠시 말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조사 내용이 전달되자 동요가 심했고 면담 중간에 감정 통제가 어려운 모습을 보여서 혹시라도 위험한 선택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심장이 한 템포 늦게 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곧 차분하게 물었다. 저한테 연락하신 이유는요? 어쨌든 배우자이시니까 혹시 강 팀장님에게 연락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 해서요.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량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것들에 쓸려가지 않았다. 인사팀장님. 서연은 낮고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그분과 이미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겪는 감정은 그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전화기 너머는 조용해졌다. 서연은 덧붙였다. 제가 연락한다고 해서 나을 상황이 아니라면 전문가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상황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라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지만 가슴은 묘하게 차가웠다. 그녀는 오래도록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떠올렸다.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그러나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감정은 흔들려도 선택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번호는 민준이었다. 서연아, 난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너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그 문장을 보고도 서연의 손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무너지는 건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결과일 뿐 결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문자를 뒤집어 놓은 채 카페에 앉아 있던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혼자 고요함을 지키고 있는 자신. 그녀는 생각했다. 이 고요함조차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고요함은 빈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이제야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민준의 문제도, 회사의 소란도, 그리고 그녀 자신의 감정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카페를 나서 집으로 향하던 길, 초겨울의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감정이 개입되면 흔들릴 수 있지만 이제의 서연은 감정보다는 선택에 집중하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가 발목을 붙잡았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있었다. 민준이었다.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손에는 반쯤 찌그러진 캔맥주가 들려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력 없는 얼굴, 그리고 어딘가 공허한 눈. 서연은 잠시 멈춰 섰다. 하지만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의 그 모습은 원민이 아닌 경계가 필요한 모습이었다. 민준이 그녀를 보자마자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흐트러졌고 시기가 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연은 차갑게 물었다. 민준은 답 대신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술에 얼룩진 옷, 엉망이 된 머리, 그리고 무너져 버린 표정. 너 아니면 아무도 없어. 오늘 회사에서 모두 나를 피하더라. 내가 뭐라도 될까 봐. 근데 너만은 내 얘기 좀 들어줘.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나한테 의지하려고 오지 마. 그런 상태라면 더더욱. 민주는 벽에 손을 짚으며 말했다. 그럼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다 잃게 생겼어. 너까지 떠나면 나는 진짜 끝이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만든 결과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민주는 손을 떨며 머리를 붙잡았다. 서연아, 제발. 나 오늘 정말 위험한 생각 했어. 그 말은 충격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순간 모든 흐름이 다시 무너질 수 있었다. 그 말,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소리로 들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힘들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 나한테 기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절망감을 얼굴 가득 담은 채 서연을 바라봤다. 정말 너한테 마지막 기회도 없는 거야.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웃던 시간, 싸웠던 시간,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하던 시간. 모든 장면이 지나간 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녀가 혼자 견뎌야 했던 밤들이었다. 없어.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당신과 나는 이미 끝났어. 민주는 말문을 잃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미끄러지듯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신음했다. 서연은 뒤돌아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 서로를 위해서라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엔 민준의 흐느낌만 남았다. 집 안에 들어온 서연은 엎드려 울지도 않았고 벽을 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내쉴 뿐이었다. 대신 서서히 내면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결심, 그리고 자신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차분하게 거실로 나왔다. 핸드폰을 켜고 지원에게 상황을 간단히 메시지로 남겼다. 민준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술 취한 상태. 많이 흔들린 것 같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며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몇 분 후 지원에게서 답이 왔다. 서연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은 지금 내게 감정적인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흔들리지 마.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야. 서연은 짧게 답했다. 응, 알겠어.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내일 진행할 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문서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가 걸어가는 길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얼마 후 창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아주 조심스럽고 낮았다. 서연은 문 너머를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복도에서 한참 있다가 돌아갔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다. 런미는 선택을 흐리게 만들고 보라는 과거를 붙잡게 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깊고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다. 오랜 시간 겹겹이 쌓였던 감정의 머물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아침의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서서히 밝히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제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몸은 한결 가벼웠다. 밤새 깊이 잠들었던 덕분인지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공기 속엔 날카로움 대신 이상하리만큼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자. 샤워를 마친 뒤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하루의 시작을 준비했다.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어제와 달랐다. 이제는 상실의 무게가 아니라 결심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회사에 갈 준비를 하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다. 혼인 서류 관련 문서들, 법률 상담 기록, 그리고 필요한 증거 자료 목록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지금의 서연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집을 나서려던 순간 탁자 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하게 굳어졌다. 강민준.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후 통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지친 기색이 가득했고 어제보다 더 불안정한 느낌이었다. 서연아, 어제는 미안했어. 취해서.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너한테 민폐만 끼쳤지.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할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해. 나 지금 회사 가는 길이야.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인사팀에서 공식 조사 시작한대. 아라한테도 연락 갔고 부장님은 나한테 팀장직 내려놓는 걸 고려하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만이라도 내 편 들어줄 수는 없겠어. 그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단단하게 말했다. 아직도 그 말을 나한테 하려고. 민준아, 내가 내 편을 들어야 하는데. 민주는 숨을 몰아쉬었다. 너는 내 아내잖아. 서연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건 이제 곧 끝날 관계야. 그 말에 민주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숨을 내쉬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라.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 더는 내 감정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이미 어수선했다. 직원들의 시선이 서연을 지나갈 때마다 조심스레 머물렀다. 마치 그녀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서연은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탁자 위에 낯선 서류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팀회의 공지문이었다. 아침 10시에 전 직원이 모이는 비상회의. 서연은 고개를 들어 회의실 쪽을 바라보았다. 문 너머로 부장과 인사팀장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10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몰렸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재 회사 내 윤리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강민준 팀장과 인턴 정한 씨는 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음성거림이 일었다. 그러나 부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사는 이번 사건을 엄정히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회사 내부의 기준이 더 이상 감정이나 개인의 사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부장의 말이 끝나자 서연은 조금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균형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회의실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패배, 슬픔, 분노, 후회,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시선을 돌리며 회의실을 나섰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복도로 나오자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연 대리님. 인사팀장이었다. 예. 서연이 차분히 대답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옆 공간으로 따라갔다. 인사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강민준 팀장 쪽에서 혼란스러운 상태이니 배우자가 상황을 완화해 달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서연 대리님에게 그 어떤 책임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서연 대리님이 제출한 자료들 덕분에 조사가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연은 짧게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다. 혹시라도 그가 서연 대리님에게 가한 접근을 시도한다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그땐 회사에서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서연은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의 감정에도, 누구의 무너짐에도 끌려가지 않을 자신. 그리고 그 중심이 그녀를 앞으로 향해 밀어주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아직 한 가지 소식이 남아 있었다. 퇴근하려던 순간 지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아, 중요한 얘기 있어. 내가 방금 들은 건데 민준이 오늘 회사에서 추가로 문제를 일으켰대. 아마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어. 그 메시지를 읽은 순간 서연의 눈빛이 단단하게 가라앉았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서연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원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서연의 발걸음은 짧게 멈췄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흥분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또렷한 경계감이 솟아올랐다. 추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 말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의 전조일 수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서연아, 지금 통화 괜찮아? 지원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원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오늘 조사실에서 감정을 못 이기고 폭발했대. 책상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심지어 아라랑 면담 중에 언쟁도 있었대. 서연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어? 즉시 제지하고 진정시키려 했는데 민준이 말을 안 들었대. 결국 보안팀이 나서서 그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현재는 병원 진료까지 권유받은 상태래.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 예상했던 방향이 더 빠르고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혹시 무섭지 않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조금은. 그 대답은 솔직했고 담백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의지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 걱정돼. 민준, 지금 상태가 꽤 위험해 보여. 혹시라도 서연이 너한테 오면 무조건 연락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연은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 문을 열었다. 차 시동을 걸며 지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위험해 보인다. 그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뜻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는 지금 회사에서의 자리, 주변의 평가, 그리고 서연까지 잃어가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기 쉽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서연은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열기 전 주변을 먼저 확인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경계를 몸에 새기고 있었다. 집 문을 열고 불을 켠 뒤 일토를 벗고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러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어딘가 불편하고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그는 지금 회사에 있을 리 없고 아직 아라와 함께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통화를 받았다. 서연아. 역시나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꺼져 있는 듯했다. 나 지금 병원에 와 있어. 서연은 즉시 물었다. 어디 아파? 그녀의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아파서 온 건 아니고. 민준은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회사에서 상담 받으라고 해서. 그래. 민준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다.
근데 퇴원하면 갈 데가 없어.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서연은 단번에 알아챘다. 그는 지금 원민을 유도하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기대고 싶다는 말이야. 서연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나 너무 외로워.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아. 서연아, 제발 나한테 돌아올 수는. 그 순간 서연은 그의 말을 단칼에 끊었다. 민준아, 내가 외로운 것도 무너진 것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게 나의 책임이 될 수는 없어. 민주는 크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이제 내가 버리면 정말 아무도 없어.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었다. 상대에게 감정적인 압박을 씌우는 말,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떠넘기는 말, 그 말, 다시는 나한테 하지 마.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의 외로움은 내가 만든 선택의 결과야. 민주는 더 크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서연 역시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상담이면 상담, 치료면 치료, 회사와 문제 해결하는 것도 내 몫이야. 서연아, 그리고 나에게 내 인생의 무게를 맡기지 마. 나는 더 이상 너의 방패도 위로도 위류도 아니야. 통화는 그 말로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그 어떤 연민도 그녀의 선택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서연은 스스로에게 분명히 확인시켰다. 그날 밤 서연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민준의 절망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서연은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의 무너짐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바라보았다. 그것이 성장이었고 성숙이었고 해방이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차갑지만 맑은 겨울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셨다. 내일은 더 단단해질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며 서연은 조용히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내일 민준이 다시 한 번 선 넘는 선택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서연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몸은 무겁지 않았지만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전날 밤 민준과의 통화가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잔향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 절박한 말투, 그리고 마지막에 끊겨버린 통화. 서연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하늘이 도시 위에 얇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서늘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말자. 커피를 내리고 정리한 머리를 묶고 옷을 단정히 갖춰 입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직전 휴대폰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악몽 같은 연락도, 질척이는 변명도, 절규에 가까운 감정 호소도 없었다. 오히려 그 적막함이 서연을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사로 향하는 길, 차창 너머로 도시가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은 묘하게 고요했다. 이 고요함이 폭풍 전의 적막인지, 진짜 평온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회사 건물 앞에서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로비 안쪽에서 직원들이 모여 작은 속삭임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했다. 내부 분위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다. 침묵과 소문이 뒤섞인 불안한 공기. 마치 모두가 무언가 알고 있지만 아직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서연이 회의실 앞을 지나가려 할 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연 대리님. 돌아보니 인사팀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다. 조금만 시간 괜찮으신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을 한쪽 회의실로 안내한 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강민준 팀장이. 서연의 심장은 한순간 멈춘 듯했다. 그러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단히 입술을 다물고 조용히 기다렸다. 인사팀장은 잠시 호흡을 고르고 말했다. 회사 근처에서 실신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은 듯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현재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잠시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한서연 대리님께 연락을 시도하려는 흔적도 있었고 어젯밤에도 여러 번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서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이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어 들이닥치자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인사팀장은 조심스레 물었다. 병원 측에서 배우자분이 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만 저희는 그 판단을 서연 대리님께 맡기려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제가 가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차갑기만 한 말은 아니었다. 오히려 깊게 고민한 사람의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인사팀장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신 혹시라도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에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가면서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런민, 결심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중심을 흔들지는 못했다. 업무를 시작하려는 순간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다. 지원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지원은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소식 들었어. 민준이. 응, 방금 들었어. 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괜찮아. 서연은 한참 생각한 뒤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지고 있어. 그 대답은 지원의 숨을 멈추게 만들 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문장이었다. 서연은 일을 계속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마치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기만 변화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느낌. 오후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려는 의무적인 절차였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시라고 말씀만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느새 맑아져 있었다. 마치 겨울 하늘이 조용히 그녀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서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강민준.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아, 나는 너를 붙잡으려 했던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붙잡고 싶었던 거였어. 하지만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사과한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너는 앞으로 더 행복해져라.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슬픔과 안도, 후회와 해방이 한꺼번에 가슴 안에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졌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둠이 조용히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서연은 천천히 걸으며 가벼운 겨울 바람을 느꼈다. 어느새 길가의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감정에 매달릴 필요도, 누군가를 구하려 애쓸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불을 켜고 따뜻한 차를 끓이며 서연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나의 내일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 내일은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오늘보다 더 밝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다.